업무용으로 사시는 분 진짜 많겠어요. 캠핑용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승차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브레이크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솔직히 말해서 캠핑카가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침대예요, 침대. 저 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BPD입니다.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승차감이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카니발 같은 MPV를 대처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스타리아 전에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승합차로만 거의 이용이 됐잖아요. 아니면 학원차? 어떻게 보면 특수한 경우에서만 타던 차량이었는데 이제는 가족차까지 활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었어요. 근데 가족차로 활용을 하려면 공간도 공간인데 승차감도 좋아야겠죠? 그래서 운전자의 입장으로 한번 승차감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은 이제 2.2L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육중한 몸을 이끌기에는 약간은 부족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특이한 점은, 아니 이거는 직접 타보셔야 알 것 같아요. 시승할 때랑 또 제가 리뷰할 때랑 또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1열에 있는 이 윈도우 글라스가 아래까지 쭉 뻗어 있으니까 바닥이 그냥 내리꽂혀서 보여요. 스키장에서 최상급 타면 밑에가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운전하기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만큼 그냥 바닥이 바로 앞에 있는 바닥이 보여요. 사이드에 있는 이 윈도우 글라스 보이시죠? 이 윈도우가 원래는 손을 좀 올려놓으려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의 암레스트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너무나 이게 올리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개방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중앙선이 보여요. 그만큼 바닥이랑 저랑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운전을 오히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원 차량을 이용했을 때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오고 가는 게 바로 보이니까 아이들이 타기에도 되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정말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1열에 있는 윈도우가 풀 오토 방식인데 한번 내려볼게요. 아니 좀 너무 신세계라서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전체가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이게 손이 이렇게 가로로 뻗어져요. 가로로. 제가 현대자동차를 정말로 많이 시승을 해봤지만 이렇게 저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온 차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썬팅 하시는 작업자분들이 정말로 싫어하시겠지만 정말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아웃사이드 미러 자체가 세로로 약간 긴 형태를 해가지고 후방 차량이 오는 거를 정말로 쉽게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기판을 보려면 핸들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기판이 그냥 이렇게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고 핸들이 그 밑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계기판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잘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면 푸조 같은 경우도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핸들과 계기판의 간격이 약간 아슬아슬해요. 근데 이 차량은 핸들과 계기판의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 가지고 핸들이 계기판을 전혀 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진짜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계기판이 나와 있는 방식은 대시보드를 뚫고 유리를 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유리를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에 있어서 방해하진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아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네요. 제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살짝 쉬어 있어요. 그 부분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이미 알던 소나타 DM8의 핸들과 그냥 똑같아요. 스타렉스의 그 투박하고 옛날스러운 핸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심지어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기어 노브이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패들 시프트가 뭐 반응 속도가 빠르다 이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둬야 되겠죠. 승차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승차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속 구간에서는 그냥 높은 카니발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카니발보다 확실히 시트 포지션이 높아가지고 미국식 픽업 트럭을 타고 있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2열에 타면서 느낀 거는 2열은 살짝은 좀 통통 튄다?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1열의 승차감은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알던 SUV 타는 느낌입니다. 승차감 면에서 나쁘진 않아요. 가속 페달을 밟아보겠습니다. 풀악셀을 하고 브레이크를 좀 밟았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 차량에서 뭐 브레이크 성능을 따지기에는 좀 웃기긴 한데 약간 밀리는 감이 있긴 하네요. 왜냐면 워낙에 덩치가 크고 육정한데 브레이크 캘리퍼가 그렇게 좋은 캘리퍼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은 밀리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너링은 그냥 워낙에 크니까 코너링은 기대하면 안 되는데 약간 뒤뚱거리네요. 카니발보다는 시트 포지션이나 아니면 무게중심이 살짝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롤링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롤링이 약간
약간 뒤뚱뒤뚱 거리는 거 있는데 이 차량은 그냥 편하게 타는 차잖아요. 저는 이 차량을 탈 때 사실 코너링, 브레이크 성능, 가속력 이런 거보다는 예전 스타렉스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족차로도 사용이 가능한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1열 승차감 편안해요. 진짜 편안해요. 사실 스타렉스에 HDA 들어갔다 그러면 믿으실 거예요? 스타리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HDA가 있으니까 당연히 핸들을 놔봐야 되겠죠. 놔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코너 구간인데 어쨌든 가운데로 차선을 유지를 잘 해주고 핸들 조향도 잘 해주고 있어요. 15초쯤에 핸들을 잡으라고 알림이 뜨고요. 그래도 저는 안 잡을 거예요. 30초가 지나가니까 핸들을 잡으라고 하네요. 그래도 유지가 아주 잘 돼요. 아, 이제 현대는 이 HDA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계속 안 잡아 볼게요. 오케이. 그래도 1분 정도는 HDA로 계속 차선 유지를 해줍니다. 당연히 깜빡이를 넣었을 때 후측방 카메라 작동이 되고요. 업무용으로 사시는 분 진짜 많겠어요. 캠핑용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승차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데일리 주행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들 자체 조향이 상당히 가벼워요. 여성분들도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창문의 개방감이 크니까 안전운전을 너무나 잘할 수 있어요. 옆에 아벤타도르 같이 슈퍼카가 와도 보입니다. 2.1L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토크감도 괜찮아요. 지금 시속 한 50인데 밟아볼게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용서돼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풍절음이 좀 더 크기 때문에 2.2L 디젤 엔진의 소음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2.2L 디젤 엔진 소음 잘 잡았는데요? 엔진 소음 잘 잡았다. 하지만 풍절음은 있다. 그 말은 즉 저속 운전을 했을 때는 조용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니발이랑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량 무조건 시승을 해보셔야 됩니다. 운동 성능 때문에 카니발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1열에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지금 느끼는 건데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근데 브레이크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전에 스타렉스를 타고 내렸을 때 뭐 하차감 없잖아요. 근데 이건 하차감 있어요. 워낙 디자인이 신기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쳐다봐요. 길거리에서 지금 직선 구간이 나왔거든요. 밟아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가속 성능은 솔직히 기대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부족함 없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 웃긴 게 드라이브 모드도 있습니다. 스포츠 버튼이 있어요. 스포츠 버튼. 심지어 인터페이스가 뭐 현대 소나타 N 같은 디자인이에요. 스포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가속 성능을 한번 볼게요. 한번 밟아볼게요. 스포츠 버튼 누르고 가속! 오. 고개가 젖혀지긴 하네요. 어쨌든 살짝은 저단계로 변속을 해주는 것 같아요. PPD? 이제 반환점에 도착을 했는데 반환점에 스타리아 리무진이 있습니다. 와, 예전에는 하이루프가 티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는 거의 일체형 느낌이에요. A필러에서 B필러, C필러까지 연결되는 이 루프 라인이 그냥 원래는 이렇게 생긴 디자인 같아요. 그만큼 이번에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한 느낌이 들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 위에 보이시죠? 저기 위에 보이는 하이 포지션 스톰 램프가 길다랗게 됐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저 픽셀 부분이 불이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사이드 뷰를 보시면 일반 스타리아보다는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밤에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와, 이 데일라이트 일자가 주는 압도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무슨 진짜 우주에 온 느낌입니다. 그리고 실내를 잠깐 한번 보시면요, 엄청 큰 테이블이 따로 올라와요. 접을 수도 있고 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기 하이루프 보시면 이 무드램프가 쭉 들어오고 가운데는 25인치 대화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요. 저 컴포트 릴렉션 시트가 그대로 적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센터 콘솔이 아이오닉처럼 움직여요, 앞뒤로. 그래가지고 앞으로 빼면 이렇게 테이블로도 이용이 되고 컵홀더로도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PPD? 아쉽게도 솔님이 운전해 주시는 건 아니고 운전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2열에서 타서 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오너 드리븐 차기도 하지만 쇼퍼 드리븐도 맞거든요.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다리가 안 닿습니다. 아주 쭉 뻗어도 다리가 안 닿는 이유가 지금 1열 좌석을 앞으로 최대한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2열에서는 그냥 사장님 좌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그냥 리무진 차량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일단 헤드룸의 개방감이 주먹 한 5개 정도는 들어갈 정도고 레그룸은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더군다나 또 좋은 게 여기 지금 개방감이 되게 좋은 창문이 있잖아요. 이 통창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바깥에가 아주 훤하게 다 보입니다. 2열을 여는 창문 버튼도 이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문을 열 수도 있어요. 이 센터 콘솔 하단부 쪽 보시면요, 여기에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딱 누르면
이 컵홀더가 적용이 돼요. 제가 이렇게 지금 카메라 세팅을 하고 가는데 너무 편하네요. 너무 편안해가지고 약간 잠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원터치 방식의 릴렉서 컴포트 시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면 안장이 쭉 내려갑니다. 아,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 받침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다리 받침이 또 제 다리에 맞게 좀 길이까지 조절이 돼요. 완벽하게 다 피고 다리 받침까지 완전 핀 상태거든요. 영상으로 느낌이 오시나요? 여기에서 또 암레스트까지 있습니다. 안장이 꺾인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더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누웠을 때도 팔을 올리기 쉽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솔직히 말해서 캠핑카가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침대예요, 침대. 저 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좋은 게 헤드레스트가 살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코너를 돌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잡아줍니다. 딱 잘 때도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자면 돼요. 1인칭 시점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거의 기차 여행을 하는 느낌입니다. 기차 여행을 아주 객관적으로 평을 해드리자면, 솔직히 말해서 이 창문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이 들리긴 들려요. 아무래도 창문의 개방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를 가지려면 하나를 또 버려야겠죠. 아무래도 2.2L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이 육중한 크기를 받지 못할 만큼 약간은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 언덕을 올라갈 때는 약간은 힘이 좀 딸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속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힘이 뭐 부족하거나 이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너무 편하네요. 너무 편안해서 지금 눕방 하고 있습니다. 눕방. 원터치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의자가 원래대로 원상복구가 돼요. 이게 원터치라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아, 날씨가 너무 좋네요. 창문이 넓으니까 이 날씨를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 같았으면 아마 여기에서 멈췄겠죠? 벨트 라인 자체가 내려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1열 보시면요, 유리가 얼마나 넓은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앞에 1열 유리의 개방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솔직히 좀 햇빛에 탈 염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썬팅을 꼭 진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2열이 완전 펴진 상태에도 3열 공간이 엄청나요. 3열도 다리를 뻗고 앉으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공간감이 큽니다. 그리고 3열에 이 쿼터 글라스 보이죠? 쿼터 글라스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자동차 창문입니다. 2열에서도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선쉐이드가 적용이 돼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방식이라서 뭔가 커튼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MPV 시장이 카니발이 독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스타리아가 나오면서 스타렉스를 대처하는 모델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스타렉스를 탄다고 해서 가족차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승합차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족차가 확실히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위한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아버지들이 많이 차량을 고민하시잖아요. 제가 아시는 많은 분들도 데일리카는 따로 있고 주말에 사용하는 가족들을 위한 그 카니발을 항상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카니발이 아닌 스타리아로 분명히 대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행감이나 아니면 운전 성능보다는 공간력에서 주는 만족감이 훨씬 크거든요. 왜냐? 아이들이 만족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아버지들이 정말로 많아요. 뒤에서 카시트를 장착하기도 정말로 편하고 아이들이 누워서 갈 수도 있으니까 이만한 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카니발의 일반 모델이랑은 좀 비교하기 좀 어렵고요. 카니발 하이 리무진이랑 현대 스타리아랑 비교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현대 스타리아가 이 정도로 좋게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공간감, 개방감, 그리고 럭셔리함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카니발을 잡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30분 정도 뒷자리에 타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승차감을 말씀을 드리자면, 카고 모델 같은 경우는 후륜 서스펜션이 리프 스프링 방식이잖아요. 적재를 많이 해야 되니까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는 리프 스프링 방식을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이기 때문에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럿이 들어가고 후륜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차체 길이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약간 방지턱 넘을 때는 통통 튀는 느낌은 있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카니발 하이리무진처럼 뒤에가 정말로 물렁하면서 뭔가 승객을 배려하는 정도의 승차감은 아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 모델을 한번 시승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가속 성능은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브레이크의 성능은 약간은 부족한 느낌이 있다. 승차감은 1열은 카니발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아주 편안하다. 2열 같은 경우는 전장이 워낙 길기 때문에 약간은 통통 튀는 느낌이 든다. 그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빅피디였고요. 오늘은 솔님과 함께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